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공무원 에이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새로운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사실 또 다른 부서에 지원을 하여서 인터뷰까지 보는 아주 바쁜 몇 달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러한 새로운 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터뷰 하실 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갖고 왔어요.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구독자 100명을 넘겼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이런 관심, 사랑 감사드립니다. 2주 전쯤에 인터뷰를 했었고,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이렇게 압축시켜서 잘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수차례 인터뷰를 해보았던 저의 개인적 경험, 그리고 인사부, 그러니까 Human Resources에서 찾은 정보, 그리고 각 에이전시마다 아마 Career Development Center가 있을 거예요. 센터에서 연락해서 또 받아낸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수년간 인터뷰 그 패널 멤버로서 경험을 쌓은 동료분들이 또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또 얻은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로 제가 정리를 하여서 이렇게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우선 Federal 인터뷰는 Structured Interview를 따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미리 만들어진 인터뷰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각 인터뷰마다 잘 짜여진 질문 포맷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동등한 질문들 그리고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인터뷰는 virtually,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아마 인터뷰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Structured 인터뷰는 주로 이제 3명의 인터뷰 멤버가 함께 하는데 어쩔 때는 2명, 또 어쩔 때는 4명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동안 했던 인터뷰는 늘 3명이었습니다. 이 3명의 인물이 주로 누구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제가 지원하였던 부서에 보통 이제 팀 리드 혹은 매니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hire 하려고 하는 그 selecting official이죠. 그 부서에서 또 함께 일하는 사람, 또 다른 멤버 1명.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잡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 사람은 그 부서와 밀접하게 일하는 또 다른 부서의 멤버 1명. 그래서 이렇게 총 3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인사부에서도 인터뷰 패널 멤버로서 오긴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어플라이를 한 이 잡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virtual 인터뷰를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펜이나 연필 필요하시고요. 종이 필요하실 거고요. 카메라 당연히, 그리고 적절한 조명과 마이크가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물도 정말 필요하실 겁니다. 인터뷰어들이 그 질문을 할 때 빨리빨리 적어야 하기 때문에 타이핑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타이핑 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따닥따닥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종이를 이제 연필과 함께 사용하셔서 노트 테이킹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화면에 내가 잘 나올 수 있게 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또 인터뷰를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긴장도 되고 해서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르실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게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Virtual 인터뷰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인터뷰어들이 질문을 하고 나서는 화면과 마이크를 꺼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화면에 나 혼자만 이렇게 보일 텐데 나 혼자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시간 조절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총 몇 개의 질문을 할 건지 그 인터뷰어가 말을 해줄 텐데요. 질문이 만약 4개라면 각 질문마다 10분에서 12분 정도를 쓰실 거라는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질문에 한 4개에서 5가지의 sub 질문이 있어요. sub questions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면들을 충분히 언급을 하시려면 10분에서 12분 정도 시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점수 자체는요, 그 benchmark rubric, 그 scorecard라고도 하는데 그걸 사용해서 점수를 이제 매기게 됩니다. 보통은 각 질문마다 1점에서 5점 정도의 그 레이팅 그 스케일가 있어요. 그래서 1점은 가장 낮은 점수, 그리고 5점은 또 가장 높은 점수. 나중에 이 점수들을 다 더해서 총 몇 점인지를 계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질문의 모든 부면을 언급을 하셔야지만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터뷰를 위한 준비를 하실 때 어떤 질문을 예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job posting, 그러니까 vacancy 그 포스팅에 announce 되어 있는 그 언급된 정보, 뭐 job duties, 뭐 skills, 그런 거를 당연히 다시 리뷰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선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서는 모든 답변은 STAR method를 따라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CAR method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STAR method는 뭐냐면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그리고 CAR method도 비슷해요. 뭐 context, action, result. 이게 정말 진짜 중요한 꿀팁인데요. 인터넷에 이제 structured interview questions라고 치시면 나오는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경험담, 스토리, 그것도 몇 가지를 준비를 하시는 걸 정말 권장해 드립니다. 모든 답변에는 한 가지 정도의 스토리를 대답을 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해 어떤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한 또 결과가 어땠는지, 이렇게 3가지 부면으로 나뉘어진 경험담을 그 형태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뷰어들이 하는 질문의 카테고리는 정말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effective communication, managing priorities, working with different personalities 등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서 working with different personalities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제 질문을 한다면 그걸 준비하실 때 이렇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팀원 중에는 똑같은 일을 꽤 오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하던 대로 일을 하려고 한다. 나는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존중해줬고 하지만 나의 의견을 또 이렇게 반영되게끔 노력을 했다. 결과적으로 우리 둘 다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방식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하면서 어떤 문제였는지,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런 방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질문마다 매번 다른 경험을 말씀하셔도 좋고요. 똑같은 스토리를 재탕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경험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느낀 점들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 도중에 좀 새로운 다른 경험담이 생각이 안 나신다면 그냥 미리 준비해 두셨던 그 경험담, 그 스토리로 어떤 다른 느낀 점이 있었는지, 물론 그 질문에 관련해서 내가 어떤 걸 배웠는지 그렇게 또 적용을 하셔서 언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사용하실 수 있는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Federal 인터뷰는 질문이 멀티스텝이어서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하나의 category, 예를 들어서 problem solving 이라는 category를 두고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받으실 텐데요. 제가 실제로 받았던 질문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듣는 와중에
빨리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어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뭐였냐면 Tell us of a past assignment or a task you had to complete of which you had limited training or background. What was complex about it and how did you stretch your skill set to complete the task? How did you learn what you needed to know to complete the assignment? What learning techniques were most effective to get to speed? How did feedback play a role in your professional development? 네, 정말 긴 질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신다면 사실 좀 멘붕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화면에 질문을 띄워주지도 않고 미리 뭐 이 질문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들어서는 질문이 뭐였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팁 몇 가지를 또 공유해 보겠습니다. 팁 넘버 1. 인터뷰어한테 다시 그 질문을 리핏 해달라고 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경우 인터뷰어가 먼저 리핏 해주겠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들으실 때는 최대한으로 내가 언급해야 할 그 키워드를 빨리빨리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질문을 2번 반복, 그러니까 총 3번 들으실 수도 있어요. 총 3번 듣게 해달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받았던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빨리 받아 쓴 키워드가 뭐였냐면요. Task with limited training, complex, 그 다음에 stretch skill set, 어떻게 했는지, how I learned, 그리고 learning techniques, 그리고 feedback in development.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이제 빨리 받아 적어서 이 모든 부면을 언급을 하면서 대답을 했었습니다. 팁 넘버 2. 인터뷰어가 그 다시 질문을 읽어주는 도중에 답변을 좀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들, 뭐 경험, 결과물들, 그 STAR method,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팁 넘버 3. 답을 말하기 전에 몇 초 정도의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정말 더 효과적일 거예요. 너무 급하게 말을 하시다 보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대답을 할 거라고 판단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하고 싶은 말들을 준비를 하시고 그 몇 초 동안에 대답을 시작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팁 넘버 4. 내가 말을 하는 동안 인터뷰어들이 내 말을 다 적기 때문에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질문의 모든 부면에 대답을 하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그 루브릭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모든 부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답변을 다 끝내고 나서 내가 어떤 한 부면에 대해 답을 못한 게 생각이 나신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에 대한 언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3-4가지의 질문을 받으실 텐데요. 페이스 조절을 잘 하시면 40분에서 45분 정도 내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막 대답을 다 이제 끝내시고 나면 아무 말 안 하고 물론 가만히 계셔도 괜찮지만 저는 보통 이런 멘트 정도를 해줘요. I've answered all the questions. I've answered all parts of the question. 이라는 마무리 멘트를 조금 해주는데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어도 제가 다음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마무리 멘트 정도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셔도 되는 부면이고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질문과 모든 답변이 끝나면 인터뷰어들이 이제 자기들을 위한 질문이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me? Any questions for us? 이렇게 물어볼 텐데 마지막에 이제 이 언급을 할 때 한 2-3가지 정도의 질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잡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What skills are needed to be successful in this job? 그런 질문. 혹은 그 에이전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What's the company's culture? 그렇죠? 분위기가 어떤지. 아니면
인터뷰 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수 있어요. What are the next steps in the hiring process? 그러니까 뭐 얼마나 걸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솔직하게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미리 했었던 질문들은 첫 번째로 What's the team dynamic and culture? 그다음에 두 번째로 What other groups within the division do you work with? What is the hiring process or the timeline? When are you going to make the decision? 그리고 will there be a second interview? 그래서 인터뷰 관련된 질문도 준비했었고 If I have further questions about the job, is there someone I can contact?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서 저는 이걸 다 물어봤어요. 이제 전체 한 1시간 정도 꼬박 걸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마지막 질문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us? 거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인터뷰는 끝나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성공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끝마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저의 개인적인 팁 몇 가지를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인터뷰 초반에 좀 어색한 침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인터뷰어 성향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다, 분위기가.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초반에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고 가벼운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어요. 분위기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아무 말도 안 한다면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먼저 가벼운 대화를 시도를 하는 편이에요. 날씨 이야기 아주 좋죠. 뭐 예를 들어서 그날 비가 오는 날이면 다들 뭐 문제 없었냐, 무사했냐 그 정도의 안부 인사를 한다거나 날씨가 좋으면 뭐 일 끝나고 산책을 가야겠다 뭐 그런 가벼운 언급 그 정도 하실 수도 있고 인터뷰가 만약에 이제 주중 초에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그때 인터뷰가 날짜가 잡히면 그 지난 주말에 뭐 했는지 물어보셔도 되고요. 인터뷰가 수요일, 목요일 혹은 금요일, 그러니까 주중 후반에 잡히신다면 그 다가올 주말에 뭘 할 계획이냐, 뭐 이렇게 해서 가벼운 질문 정도 한두 가지를 이렇게 먼저 던져보시는 것도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면 또 그 자체로도 좀 좋은 임프레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개인적인 꿀팁은요. 인터뷰가 이제 다 끝나고 일주일 정도 내로는 땡큐 이메일 적어서 보내는 걸 추천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땡큐 이메일을 보낸다고 해서 뽑히는 것도 아니고 안 보냈다고 해서 안 뽑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보통 나라는 그 캔디데이트에 대해서 인터뷰어한테 한 번 더 좋은 인상을 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땡큐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뭐 길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3개에서 4개 정도의 문장으로 간략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어들의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거나 그 이메일 정보를 미처 받지 못하셨다면 맨 처음에 우리한테 인터뷰와 관련된 연락을 주는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 사람이 뭐 HR 사람, 뭐 admin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이제 다시 이메일 보내셔서 그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이메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냈던 이메일을 좀 간략하게 읽어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보냈어요. Thank you for the interview opportunity on 날짜 쓰시고 It was a valuable experience and I appreciate your time and insights during the process. I am enthusiastic about the possibility of contributing to the team and the important work you do. I look forward to any next steps and the potential to be a part of 그다음에 팀 부서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완전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만 하셔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써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달달한 꿀팁 몇 가지 제가 준비를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너무 늦지 않게 또 조만간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